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명상은 몰입을 통해서 정체성과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게 확립되어 버렸으니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막아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자신만의 방탄조끼를 입은 것과 같이 명상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명상을 했을 때, 그리고 그 명상을 해서 몰입이 되었을 때 그런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물론 명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명상을 해서 몰입을 얻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삼매라 그러죠. 삼매에 빠진다라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지를 않더라도 우리는 명상의 혜택 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오늘 그와 연결해서 오늘은 우리가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이유는 참 많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명상을 해서 얻어지는 그 혜택이나 효과도 대단히 많습니다만, 그 하나하나를 나열하면은 크게 나열해서 10가지도 넘죠. 그런데 그것을 다 나열하는 거는 다음에 미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본론부터 말하자면은,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결론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명상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영혼이 맑아지면서 세계 평화와 이상 세계의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야 이거 꼭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시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하면,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 첫 번째 시간에서 말한 것처럼 정체성 확립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몰입이 되어야 하고, 그 외에 수많은 명상의 혜택과 효과들이 있지만 몰입이 되어야 100%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100%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외에 우리가 명상을 해서 얻어지는 혜택 중에 100% 몰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수많은
그 혜택이 주어진다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그래서 이 몰입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이고, 그렇다고 또 몰입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명상을 많이 해본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몰입은 쉽게 된다고들 합니다. 저 역시 명상을 매일 하지만 매일 몰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몰입이 된다는 것도 느낍니다. 각설하고 오늘의 주제는 결론은 명상을 하게 되면 영혼이 맑아지고 이상세계 파라다이스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라고 했는데, 이유는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집중해 몰입에 들어갈 때 그 과정에 우리 영혼이 있다라면은 그 영혼의 정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다시 설명해 보면 세상에는 다양한 명상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명상법들마다 제각기 그들만의 집중 포인트가 있습니다. 집중 포인트는 집중하는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춤명상 같은 경우에는 춤에 집중할 것이고, 촛불 명상 같으면은 촛불에 집중을 하겠죠. 또 빛 명상이라고 있는데 그 분들은 빛을 보기 위해 깜깜한 밤에 모든 빛을 차단하고, 밤인데도 빛을 차단하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 이런 거를 차단하고서도 거기다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명상을 하면서 빛을 추구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각각 집중하는 명상이, 집중하는 대상이 다르고 그 대상에 집중을 하면서 몰입해 들어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SN 고엔카라는 분의 미얀마에서 배워온 비파사나 명상법을 인도에서 설파한 것을 제가 배우고 그 명상법을 통해 혜택을 보고서 이렇게 명상 마니아가 됐는데요. 벌써 그게 30년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SN 고엔카 선생님의 비파사나 명상법은 기본적으로 코끝에 집중을 합니다. 코끝인데 여기 인중이죠. 코끝 인중인데, 이제 이 코끝과 인중 사이에 집중하면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코끝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면서 집중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장담하건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시도를 해 보신다면 1, 2분도 안 돼 가지고 집중이 흐트러지고 어느새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정신은 또 딴 데 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긴 시간도 아니고 1, 2분입니다. 그만큼 우리 의식은 좋은 말로 하면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고, 나쁘게 말하면 그만큼 산만하다는 것입니다. 코끝에 집중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흩어지면서 다른 생각이 들고 어느새 다른 곳에 가 있고, 또 집중하다 보면은 생각이 다른 생각하고 있고 이미 다른 데 또 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잡념이라 그러죠. 이게 마음이 다른 데 가면은, 생각이 다른 데 가면은 또 가져와서 집중을 하고, 이게 또 나가면은 또 가져와서 집중을 하고 이렇게 나가면 데리고 와서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계속 몰입을 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이게 반복됩니다. 자, 이러한 반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의 주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잡념들이 끝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몰입을 방해하고 몰입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잡념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잡념들은 우리 내면의 잠재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과거의 잔상들이나 유전인자들의 재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요. 긍정적인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잡념에는 온갖 종류의 잡념들이 난무합니다. 지나간 애인 생각이 나고, 내가 잘한 일, 네가 못한 일, 이런 생각에서부터 끝없이 생각이 나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울고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도 생각이 나 화딱지가 나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혼자 앉아서 명상한다고 앉았는데 집중은 안 되고 울그락불그락 시키거리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머릿속은 개판이 되기도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샤워를 박차고 일어나서 명상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더니 반대로 개판이 되면서 명상을 두 번 다시 못하겠다고, 죽어도 못하겠다고 힘들고 어렵다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명상이 원래 이런 겁니다. 누구나 다 겪는 것이고 똑같습니다. 자, 명상을 특히 선전하는 포스터를 보면은 아름다운 여자가 나와서 핑크빛 배경을 삼아서 앉아가지고 예쁜 미소와 함께 눈을 지그시 감고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명상을 보면, 명상을 하면 저절로 그렇게 스트레스가 풀리고 저절로 평화와 평온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명상을 실제로 해보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개판이고 마음은 속이 터질 것 같고 가슴은 답답하고, 이런 현상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거고요. 이런 것을 겪고 나야 비로소 그런 평화로움이 옵니다. 그래서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고, 명상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명상이 대중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어떤 사람은 5분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명상을 하게 되면 그 5분도 엄청 길게 느껴집니다. 그 5분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숨이 가빠지면서 벌렁 뒤로 낮아빠지는 사람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명상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아시안 축구 시즌인데요. 세상에 공을 못 차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강인이처럼 잘 차느냐 못 차느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강인이는 어려서부터 5살 때부터 TV에 나와가지고 축구를 하는 것을 봤고, 그때 벌써 그 이전부터 5살 이전부터 축구공을 가지고 놀면서 훈련한 결과 지금과 같이 잘 차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게 연습이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명상도 좀 하다 보면은 집중력이 늘어나고 어느 순간 몰입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집중 못하게 하는 이 마음속의 갈등과 그리고 끊임없이 떠오르는 잡념 등이 오늘의 주제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했지만은 이러한 잡념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어온 흔적들,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겪었던 흔적들이 우리 무의식의 잠재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은 이 의식 세계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겪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과거로 지나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으로 기억되고 저장되죠. 그러한 것들이 명상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잠재되어 깊이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다시 하나하나 되새김질되면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명상을 하면서 행복한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슬픈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뭐 그 종류라든지 뭐 별별 이상한 느낌들, 생각들, 잡념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그냥 뭐 개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모두 기억 속으로 저장되었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는 또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지만 또 그것들이 잠재의식 속에 소위 말해서 잠들어 있다가 다시 재생되어 재발현되는 것들입니다. 특히 안 좋은 기억, 두 번 다시 들춰내기도 싫은 나쁜 기억도 명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시 나타나고 이제 나를 괴롭히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자 명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통곡을 하면서 울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욕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내 내면의 잠재의식 속에 쌓여 있다라면은 그거는 또 언젠가는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거는, 명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몰입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면은요,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고 들춰내기도 싫은 그런 기억들이 나타나지만은 저한테 그렇게, 우리가 의식세계, 지금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런 거를 기억을 떠올리면은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막 괴로워하고, 그거를 풀지 못해가지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술을 퍼마신다든지 뭐 이런 어떤 이제 방법을 또 막 찾을 건데요. 그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명상 속에서 어느 정도 몰입이 된 상태에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의식세계, 깨어있는 의식세계에서 느껴지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서 그게 저한테 스트레스로 와서 다가오지는, 이게 저를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게 그냥 아주 평범한 일, 자연스러운 일처럼 저한테 그 생각이 이렇게 명상 중에 몰입 상태에서 이렇게 그게 떠오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타났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용해되고 분해되어 눈 녹듯이 사라져 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서 깊고 깊은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묵은 잠재 인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다 녹여내면서 정화시키는 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SM 고행가 선생의 말씀은, 자, 이렇게 우리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수술하는 행위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명상에서의 몰입의 효과이고, 명상을 하는 과정, 즉 이러한 온갖 생각들, 잡념들이 떠오르고 이러한 것을 흘려보내고 다시 떠오르고 흘려보내는 과정들이 셀 수 없이 반복되는 이런 과정을 겪는 그 자체가 그동안 나에게 켜켜이 쌓여있는 좋고 나쁜 묵은 잠재의식의 발현이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나타났다 용해돼 사라지고는 사라지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을 겪고 나면은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이 몰입이 깊으면 깊을수록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몰입이 덜 된 상태에서 이제 그런 아주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면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제 분노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힘들어지면서 이제 결국은
명상을 못하고 계속 앉아있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몰입의 강도가 조금 약해서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한 것들도 반복해서 자꾸 이제 겪으면서 이제 명상을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그 정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과정들은 우리가 명상하는 과정, 어떤 명상하는 기법, 테크닉, 이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떤 스스로가 어떤 기술적, 어떤 노하우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옛날에 안 좋았던 기억들, 감정들은 별로 갖고 있는 게 없는데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몰입을 하면서, 그때 몰입을 하면서 저는 미리 생각이 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내 머릿속으로 눈을 감고 몰입하는 과정에 그런 느낌들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미리 비워버립니다. 미리 비워버리면서 그곳에 계속해서 집중을 합니다. 생각이 날 것 같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싹이 나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새 몰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몰입이 되어가는 과정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은 아무런 저한테는 어떤 그것이 내 명상을 방해한다든지 내 몰입을 방해한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 감정을 털끝만치도 건드리지 않고 저는 아무런 어떤 내가 집중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이제 내만의 노하우가 이제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또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면 일부러 그 고민거리를 꺼내 가지고 그냥 그 고민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고민을 가지고 내 머릿속에, 이거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그 문제를 갖다 놓고 나는 또 이거는 가르쳐 주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런 거를 그냥 다 뭐라 해야 되나, 오픈하겠습니다. 오픈하고 그거를 가져다 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상상으로, 이미지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때로는 그렇게 나름대로 저만의 솔루션을 찾을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생각들을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원래 명상을 해야 되는 집중 포인트는 여기인데 다른 생각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집중을 해버리니까 명상의 본질하고는 멀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말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명상을 위해서는. 근데 어쨌든 간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할 수 없이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그런 방법을 자꾸 써먹으면 안 좋다. 명상의 본질하고는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그런 몰입을 통해서 그런 감정들, 생각들, 잠재의식 속에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아니면 자연스럽게 지가 오죠. 올라와서
이것들이 다 녹아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제가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충격입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그림은 그릴 줄을 모르는데,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캔버스를 하얗게 칠을 하고요,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더군요. 그 하얀 캔버스 위에 화가들은 어떤 물감, 어떤 색의 물감으로 뭘 그리든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 위에 그리게 되는 겁니다. 명상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온갖 오염 물질로 오염되어 있는 인간인데, 이렇게 우리 내면의 깊은 잠재식 속에 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용해시켜 버리면은 우리 내면은 하얀 백지 상태로 정화시켜 새로운 그림을 그 위에 그리게 하는 캔버스와 같은 효과를 보는 게 명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얀 백지 상태로 정화가 되면 이상세계 파라다이스도 그렇게 먼 이상세계가 아니죠. 그래서 나부터 우선 명상을 통해서 변화하는 게 한 발 더 이상세계에 가까워지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명상을 명상을 해보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꼭 사마디라는 삼매라는 몰입의 경지를 경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데 또 의외로 쉽게 몰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티벳 명상을 배우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아니고요. 인도에서 다람살라라는 곳에 가면은 티벳 명상 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람살라는 달라이라마가 계시는 티벳 망명정부가 다람살라에 있죠. 거기 가면은 티벳 명상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배우는데 독일 사람인데 13년 동안 티벳 명상을 수련하는 분이, 티벳 승려가 되어서 수련하고 있는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13년 동안 한 번도 사마디라는 몰입의 경지를 못 느껴봤다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 정도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명상을 하면서 꼭 사마디 삼매라는 몰입의 경지를 경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상을 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잡념들이 먼저 없어져야 하고, 그 잡념들은 내 내면의 깊숙한 잠재의식 속에 좋고 나쁜 오염 물질들이기 때문에 많이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힘들긴 하지만 그 자체가 내 자신이 더 정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 무의식 속 잠재의식에 켜켜이 쌓여있는 오염 물질들을 저는 제가
올해가 2024년도인데 재작년이죠. 2022년도에 업이야기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 켜켜이 쌓여있는 오염 물질을 저는 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업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잘한 행동이나 못한 행동이나 잘한 생각이나 못한 생각이나 무엇을 막론하고 그 모두가 내 내면에 쌓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여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뿐만 아니고 전생 또는 전생 이전의 전생 제가 부모님한테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의 유전인자를 받아서 태어났지만은 부모님이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 그러니까 할아버지겠죠. 그분들의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부모님의 유전인자를 받음으로 해서 저는 그 할아버지 유전인자, 엄마 아버지의 유전인자 이런 것들이 다 저한테 같이 전해져 내려왔고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전생 전의 전생 그 전의 전생 계속 가다 보면은 인류가 시작된 그러니까 즉 인간이 진화되어 오면서 쌓여온 유전인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내면의 잠재의식 속에 동물적인 유전인자부터 인간으로 진화한 후의 유전인자까지 저한테 쌓여있는 오염물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명상 중에 끝없이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니 얼마나 힘들 수 있겠습니까? 꿈 같은 얘기기는 하지만 모두가 이러한 정화 과정을 겪고 나면 모두가 백지처럼 순수한 영혼으로 바뀌어 권력과 명예를 찾겠다고 온갖 금모 술수를 부리지도 않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고 전쟁과 같은 긴장감 속에 경쟁하지도 않고 내가 믿는 종교가 최고라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지도 않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오겠지요. 우리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의식세계라고 말합니다. 이 의식세계가 넓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우리 시야를 벗어나면은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 의식세계는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세상은 참 좁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무의식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습니다. 과학에서는 우주 공간, 우주도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주 공간은 그냥 무한히 넓다고 봅니다.
그냥 무한히 넓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 몰입을 해보면 우리 무의식의 잠재기 속에 들어가 보면 무의식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말로는 표현이 안 되고 그냥 무한하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이것은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시간에도 잠시 빌렸던 말이긴 한데 오쇼 라저니 씨가 한 말 중에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경험하고 체험해봐야 안다라고 실감나게 이게 이제 실감나는 대목입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는 요즘 말하는 VR의 세계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VR은 잘 모르지만 VR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못할 게 없다고 알고 있는데 무의식 속의 잠재의식 세계에서는 인간의 의식이 무한히 자유로 느낍니다. 의식 세계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그야말로 그 어떤 물도 장애물로 느껴지지 않는 무한한 해방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라는 존재에 대한 확실한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몰입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와 진정한 내가 바로 이런 존재로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사라지게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꼭 명상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 명상하는 과정에 올 수 있는 부작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